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 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예술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주제자유 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 게이트의 몸통, 조국 수석의 수사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그 말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문재인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이제 검찰과 야당의 칼 것은 조국 전 장관과 문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또 검찰개혁안과 또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또 민주당과 또 야사당은 또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 저희들이 데이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진시원, 김범준 교수님 그리고 유아름 시사평론가 함께 하시고요. 이게 서초동 피켓에 이거 문구가 이게 검찰개혁 조국 소회에서 정경심 힘내세요 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조국 전 장관 소환까지 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자체가 조국 게이트로 명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조국 소환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지금 11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고 그렇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네. 자녀 입시 비리, 네. 또 하나는 사모펀드 비리, 네. 그리고 증거인멸 관련해서 3가지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네. 3건 모두 조국 교수가 아주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 정황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속도 배제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소환과 구속이 동시에 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 검찰 수사 정 교수가 구속된 것은 조국 교수를 향해 가는 길이죠. 전 네. 단계인 건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수사가 들어갈 것이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 검찰은 최선을 다하리라는 것은 다 아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법원 판결까지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의혹 제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검찰과 법원이 판단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도 이제 판단하면 되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려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좀 빨리 제대로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 대의 정치, 정당 정치가 실종이 되다 보니까 네. 이 검찰, 그다음에 법원, 그다음에 언론에서 정치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리적 판단은 법원에 좀 맡겨놓고 그렇죠. 우리는 정치를 복원을 해야 된다. 정치를 복원하고 차이를 조정하고 네. 이제 정치가 차이를 증폭시키지 말고 이 차이를 좀 조정해 나가는 최종 결정하는 이런 정치를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와중에 뜬금없이 또 표창장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당에서 터져나온 이야기죠.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황교안 대표에 의해서 좀 번복되긴 했습니다만 네. 최근 한국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로 검찰에 고발된 의원들에게 네.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네. 한 데 이어서 네. 지난 월요일에는 이른바 조국 TF, 조국 낙마에 공을 세운 의원들의 수고를 네. 치하하는 내용을 담아서 상을 받았던 표창장 받았던 분들의 면면이네요. 네. 나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를 한 건데요. 네. 50만 원 상품권을 담은 비닐봉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 경남 의원들이 저기 이름을 많이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법사위원장인 여상교 의원, 네. 독설을 날린 장제원 의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네. 상당히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일부 예.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웃음꽃이 터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했었는데 예. 어떻게 두 분은 이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국민들 되게 지금 안 좋아하고 계시죠. 되게 인상 찌푸리고 받아들이고 있고, 어느 사회든지 상벌이 거꾸로 되면 네. 그 사회는 되게 위험해집니다. 이 상을 줘야 될 사람을 벌을 주고 벌을 줘야 될 사람을 상을 주는 상황, 이 정의와 도덕, 이 상식이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보고 도대체 우리 학생들은 뭘 배울 것이고, 이분들은 청문회 당시에 또 막말도 하고 욕도 하고 이러신 분이신데다가 패스트트랙으로 몇 분은 또 고소고발도 당해 있는 분이시란 말이죠. 검찰 소환도 거부하고 있고, 입법부 구성원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법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법 앞 평등을 무시하면서 벌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상을 받고 그것도 또 상품권 돈까지 받으셨어요. 네. 50만 원 상당의. 실제로 조국 장관의 낙마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건 국민들이죠. 10월 네. 3일, 10월 9일 날 그 많은 시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뭐 가정주부들, 애들까지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 전환을 요구했고, 국정 기조의 전환을 요구했고, 조국의 낙마를 요구했고, 그 목소리가 받아들여진 거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론 뭐 당내에서 지사를 하고 상을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주 시기적으로 부적절했고 방법도 잘못됐다 봅니다. 그 지금 어쨌든 지난 2달 동안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국정이 난맥상을 겪었고 나라가 두동강이 났고 어려워졌는데 이 상황에 지금 마음 편히 웃고 있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내에서 그런 웃는 모습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될 처지에 놓여 있는 국회의원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59명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뭐 이게 내년 총선에서 좀 어드밴티지를 주겠다,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발언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나경원 대표가 그 말씀을 하고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기소가 되거나 패스트트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가산점을 주는 건 온당치 않다라고 그럼 나원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대표는 이 가산점을 줄 위치에 놓여 있지도 않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제 어차피 공천이라는 게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네. 거기서 하는 거고 원내대표 그러니까요. 역할도 아니죠. 다만 네. 저는 정치적 수사라고 봅니다. 정치적 수사로 어쨌든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한테 앞장선 분들한테 마이너스를 하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 언제든지 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종의 정치적 뭐 수사 정도였는데 정치적 수사의 고마움의 표시이다. 그렇게 그런 봅니다. 말씀이시고요. 유현원 평론가님, 대통령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율 뭐 나왔죠?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 주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가 있었고요. 그 이후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던 지난 월요일부터 2, 3일간 이루어진 여론조사인데요. 우선 RN서치 조사에서는 긍정이 44.2%, 부정이 52.7%로 나왔고요. 네. 또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선 긍정이 45.4%, 부정이 50.4%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긍정이 41%, 부정이 50%로 나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소폭 이제 긍정평가가 상승하고 부정평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긍정과 부정 간의 격차가 좀 줄어드는 여론이 좀 진정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30%까지 떨어졌던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40%를 간신히 넘기긴 했지만 조금 맞습니다. 올라섰네요. 네.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리얼미터의 지지도를 보면 네. 민주당은 39.9%, 한국당은 지지도 32.8%로 조사가 됐고요. 네. 그리고 부울경으로 보면 민주당이 30%, 한국당이 43.7%로 양당 모두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부울경에서는 보였습니다. 뭐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높지만 뭐 네. 불경은 여전히 한국당이 강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나온 갤럽 조사에서는 네. 민주당 37%, 한국당 26%로 또 리얼미터의 조사와는 수치상 조금의 차이를 보였네요. 갤럽 참 차이가 많이 나서 맞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계속 그래왔죠. 진짜.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와중에 이철희 표창원 두 주자가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 한심한 꼴 많이 보여서 부끄럽다. 조국 장관 공감하고 지켜주고 싶었는데 지키지 못했다. 두 사람의 불출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판 세력도 존재하죠. 네.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김혜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국 국면에서 자기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또 이철희 의원이라든지 두 분이 또 이제 의원직 그만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본인들 생각에 좀 성찰적인 자성 능력이 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네. 민주당 내에는 이런 다양한 그 의견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좀 민주적인 건강한 정당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런 잣대를 좀 한국당에 대보면 그렇다면 한국당에는 이렇게 지금의 주류 세력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세력, 대안 세력들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한국당의 지금 이 정치 일정, 정치 행태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자성하는 이런 또 능력 있는 자성 능력을 가진 분들의 이 활동이 있는가? 네. 그게 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극우 일변도, 수구 네. 일변도의 모습, 그다음에 대정부 투쟁 일변도 이런 식인데 한국당 내에도 좀 대안 세력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네. 민주정당, 건강한 정당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당 내에서 생각해 보면 20대 국회 들어와서 초재선 의원들의 좀 신선한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이거 저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 1호 또 인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표창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케이스고 네. 이철희 의원도 빅마우스고 두 분 다 방송을 통해서 빅마우스로 이름을 날리던 분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외부에서 자유스럽게 본인의 발언들을 하시다가 네. 정당이라는 이제 조직 내에 포함이 되다 보니 본인들의 의사를 마음껏 네. 발휘하지 못한, 마음껏 표현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 같은 것도 좀 느꼈던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이분들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난 조국 사태를 겪어오면서 민주당 중진을 위주로 한 지도부가 초재선 의원들이 입을 막았죠. 청와대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게끔 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 지도부에 대한 어떤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보실 수 있다는 두 거죠? 가지 다 볼 수 네. 있는데 문제는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식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네. 초선의 불출마가 나오는데 왜 자유한국당에는 이런 목소리가 없을까? 네. 자유한국당은 왜 이게 불가능할까? 표창장 조직.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자유한국당과 대비되는 모습이죠. 자유한국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을 법에 보장된 대로 임기 내에 최대한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하고 네. 국회의원은 30만 분의 1을 대표하고 대통령은 5천만 분의 1을 대표해서 네.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서 기간이 끝나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행위가 정치 활동인데 네. 그게 정치고 책임이죠.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철희 표창원 의원은 20대 국회가 난맥상을 겪었기 때문에 국회 의정 활동을 잘 못했다라고 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 그런 모양입니다. 20대 국회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모처럼 두 분 교수님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 반면 교사로 삼고 좀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아니, 말씀을 저도 주셨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 두 네. 사람이 쏘아올린 이 공의 여파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중진들 모두에게 상당히 이제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네. 보통 뭐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경우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당선이 어렵거나 아니면 네. 당에서 못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요. 중진들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근데 네. 이번에는 그런 것들 모두와 좀 거리가 있는 스타급 네. 이런 선수들이 이제 회의감을 얘기하면서 나간다 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양당 모두의 중진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어떤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예. 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거 한국당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지지율이 그래도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예, 모처럼 그래서 좀 너무 느긋해진 거 아니냐 한국당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황교안 대표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거 행사 마치고 계엄령 의혹 뭐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는데 언급은 하지 않으셨고 공천 기준에 대한 발언만 남겼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거에서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공천이 되게 하겠다. 어렵죠. 힘들죠. 그렇지만 어렵기 때문에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정치적인 공천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공천, 제가 말씀드린 경제를 살리는 공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기준을 어디라고 하고 어디 다른 곳이라고 달라질 수는 없겠죠. 그런 객관적인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부산에서는 조국 사태 이전만 해도 김무성, 유기준, 뭐 윤상직 이런 분들이 불출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동안 슬그머니 또 들어갔다는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이거 패스트트랙 가점에 동일 지역 삼선군 공천 배제론 이야기까지 또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1월 정도까지는 공천 문제를 어느 정도 당마다 이제 일단락을 해야 네. 되는 상황인데 일정상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면 이기는 공천하겠다. 그리고 공천하기 어렵다. 지금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다선 의원들 용태론도 나오고 있지만 다선 의원들이 이번에 또 많은 기여를 했단 말이죠. 네, 부산 다선 예. 의원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기 준비된 거. 그래서 이분들이 기여한 네. 것도 있고 또 다선이고 이러다 보니 맷집도 네. 있고 또 PK, TK 지역에서 유리하단 말이죠. 지금 한국당이. 네. 황교안 대표는 좀 새로운 인물들, 경제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참신한 이 경제통 이런 분들을 좀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맷집 있는 그럼 다선들이 용퇴를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상당히
당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은 이제 아까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우리 유아름 평론가가 얘기를 하셨지만은 분명히 바람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본인들이 사익을 버리고 이 공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익을 바라면서 민주당 다선들이 그냥 뭉개고 앉아 있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긴 부끄럽겠죠. 예, 네.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인적 쇄신론이 영향력이 클지 아니면은 이 다선 의원들의 용태론을 거부한 맷집이 큰지 이거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시점에서 조금 자유한국당에 좀 선서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지난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올랐죠. 많이 네. 올랐고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에 괴멸됐던 보수가 조금 네. 진열을 정비한 측면도 있습니다. 정비한 측면도 있고 실제로 국민들이 상당 부분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보내고 있는 이런 국민들 지지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리라고 낙관하거나 전망하는 건 섣부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중도에서 이탈한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지지를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비호감도가 아직도 60% 이상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의 진정으로 반성하고 혁신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유일한 길은 인적 쇄신을 통해서 공천혁명으로 보여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건 지금 황교안 대표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의 행보 그리고 황교안 대표 행보에 대해서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그거라 봅니다. 인적 쇄신을 통한 공천혁명. 그거 없이는 자유한국당이 어쩌면 생존을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승소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지난 20대 총선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부산에서 전원 공천받았다가 민주당에 5석을 내주는 뭐 일종의 참패인 상황을 맞기는 했었죠. 그러면 자 반대로 그럼 민주당은 지금 6명의 국회의원 중에 3선 이상은 김명춘 의원 혼자입니다. 아마 뭐 김명춘 의원 보고 출마하지 말라는 사람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슈 메이커가 필요한데 이철희 의원이 우리 부산 지역에 출마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민주당의 고민도 없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민주당의 고민은 지금 뭐 대형 공약들을 내놨었죠. 네. 이 동남권 관문공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산 대개조 뭐 이런 네. 거, 그다음에 부울경 간의 이 광역자치단체장 간의 공생 협력 이런 네.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약간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 같다가 이제 모멘텀을 그건 상실을 했거든요. 대형 공약들. 지금 이 돌파구가 잘 안 보인다는 것이고. 조국 카드도 지금으로서 어려운 것이고 이철희 카드도 본인이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한 번 더 기다려서 다다음번 선거에 나와도 본인은 좋은 것이고 본인이 네. 의도가 있다면. 근데 구태여 번복을 하면서 부산에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산 시민들에게 체감으로 부산 시민 맞춤형 정책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선거구도 모든 부분에서 다 경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경쟁력 있고 해볼 만한 데를 집중적으로 네. 지원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년 4.15 총선 이전에 어떤 바람이 불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건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선거는 항상 바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았습니까? 막판에. 그래서 바람을 타면 이기는 것이고 네. 바람을 등지면 뭐 이제 바람 앞에 서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불지 그 부분에 대응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이다. 지금 뭐 양당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가 6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부산에서 이기려면 혹은 경남에서 이기려면 뭘 챙기고 뭘 버려야 될까,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아마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김영춘 의원이 이철희 의원 지금 부산 차출 얘기를 하시는 게 네. 어떤 지금 민주당 부산 지역의 아주 오래된 고민이죠. 민주당이 과거로부터 계속 PK 인물난을 겪어왔는데 네. TK 쪽하고 조금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민주당이 TK 쪽에서는 전직 장관, 차관 출신들 지금 영입 인사가 꽤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부산은 지금 청와대 뭐 김혜숙 비서관이나 뭐 김영배 비서관 또 혹은 윤건영 실장 이런 분들이 청와대에 계신데 내년 총선에 출마 안 하는 걸로 지금 거의 얘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지역 인사들 중에서 내년에 총선에 나올 분들을 찾고 있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고 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체급을 올려가지고 붙을 만한 중량감 있는 인사도 없고 네. 이게 김영춘 의원이 이철희 의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민주당이 아주 네. 오래된 속 깊은 속사정이죠. 지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주의 베스트 워스트 오늘 저희들이 부탁드렸는데요. 예, 어떤 고민해 오셨는지 오늘 어떻게 김범준 교수님께서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번 주에 월스트 인물로 지금 전교조 뽑았어요. 전교조. 네. 지금 전교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지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네. 최근에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네. 아주 뭐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 네. 전교조 교사의 어떤 정치적인 편향 행위에 대해서 네. 학생들이 집단으로 반항을 하고 일어난 거죠. 이거 네. 제가 알기로는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낸 게 처음이라 들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반일 구호를 재창하게 하고 네. 조국 관련 뉴스가 나오는 건 전부 가짜 뉴스라고 뭐 그렇게 알게끔 만들고 네. 또 심지어는 아주 저는 나쁘게 보는 게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학생 기록부 성적에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입을 닫게 만들었던 거죠. 교육자가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교육 자격을 포기하신 분 같고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절차나 과정은 둘째치고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정시 확대를 얘기하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하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나름 알겠습니다. 생각한 게 네. 이분들은 학생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정치 활동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이참에 정당 등록하셔가지고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십시오. 교육자 신분을 알겠습니다. 내놓으시고. 아주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섭게 비판을 하셨고요. 예, 진시현 교수님 어떤 고민해 오셨습니까? 네, 저는 워스트입니다. 예. 아, 네. 지금 뭐 해외 도피 중이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요. 네. 종족도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인터폴 수배도 안 된다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군인은 명예로 사는 것이고 네. 기무사령관까지 하신 분인데 해외 도피해서 잠적하셨단 말이죠.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 그렇죠. 밝혀져야 이제 계엄령 문서 네. 작성을 지시하신 분으로 지금 네. 지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황교안 대표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연루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뭐 지켜보면 진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기무사령관까지 하시고 문서 작성을 직접 지시하신 분이시면 귀국을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명예로운 군인이고, 뭐 그게 이제 참된 군인의 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 지금 뭐 어디 계시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될 정도니까 그런 부분에서 떳떳하지 못하다. 네. 그래서 2주의 워스트입니다. 2017년 12월에 미국으로 가신 후 뭐 잠적을 했으니까요. 네.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한은 평론가께서는 네. 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 뽑아왔는데요. 오늘은 세 분 다 월스트입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모처럼 좀 분위기가 좋지만 네. 그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적으로는 좀 웃지 못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이 된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에 네. 가산점을 주자고 한 부분 네. 결국에 변복이 돼가지고 또 체면이 깎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삭발 가산점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하. 뭐 이런 네. 비아냥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패스트트랙 수사에 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나갈 테니까 개별 네. 의원들은 수사에 가지 말라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책임지겠다. 예, 네. 그렇게 총대를 매려고 했는데 네. 개별 의원들은 또 이제 나가려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하고. 예, 국회가 뭐 회기가 끝나면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또 그렇죠. 벌어질 그러니까 테니까요. 이래저래 네. 명이 안 서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럴 때일수록 좀 신중하고 좀 차분한 행보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뽑아왔습니다. 참 세 분과 오늘 말씀 예. 나누면서 또 이번 주도 정말 우리 정치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세 분은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트 앤 이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